Engineering Economics, 경제성 공학, Benefit Cost Analysis, 비용 편익 분석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김 교수의 토크 싸강 생활이죠. 네, 초콜릿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초콜릿에 대한 추억은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때 아마 메일이었던 것 같아요. 메일 밀크 초콜릿, 밀크 초콜릿이라고 부르는 네, 것과 가나 초콜릿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가나 초콜릿 같은 경우는 특히 뭐가 유명했냐면 그 이미연이 아마 광고를 이거 뭐 전설적인 광고입니다. 이거 전설적인 광고고요. 네, 노래 가사도 그렇고 굉장히 유명한 이거 뭐 굉장히 유명했죠. 그래서 가나 초콜릿이 실제로 보면은 그 뭐 비판도 많고 그런데요. 광고 모델이 좀 화려합니다. 채시라, 이미연. 뭐 요 CF는 뭐 엄청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해리가 그 응답하라 하고 나서 좀 광고하고 유명해졌는데 사실은 채시라 이미연 때가 이제 제가 어릴 때라서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국민 여동생이거든요. 해리가 히트 쳤을 때의 그 높이보다는 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아이유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완전 청춘 스타가 이제 CF를 찍을 정도였으니까 가나 초콜릿이 굉장히 인기였고요. 그게 이제 초콜릿에 대한 제 첫인상이었다면 제가 이제 초콜릿을 이 초콜릿 좀 좋아하게 됐다. 이거 좀 마음에 든다. 초콜릿을 먹는 게 되게 좋은 일이구나. 이게 큰 선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많이들 그렇겠지만 이제 초등학교 때 좀 조숙한 친구들은 2학년, 3학년 때쯤부터 발렌타인데이 뭐 이런 걸 챙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여학생들이 한두 번씩 다수는 아니고 한두 명씩 저에게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사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땐가 였는데 그 되게 비싼 초콜릿을 하나 받았어요. 네. 길리언 초콜릿이라는 거였습니다. 벨지안 초콜릿에 해당하고요. 벨지안 초콜릿인데 요게 특징이 모양이 좀 특이해요. 조개 모양입니다. 조개 모양.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요걸 보면 됩니다. 요런 식이에요. 그래서 화이트 초콜릿과 그냥 초콜릿을 섞어서 약간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데 주로 조개 모양입니다. 뭐 다른 초콜릿 회사들도 많죠. 물론 엄청 많은데 요 길리안 초콜릿을 제가 처음 받고 세상에 이렇게 비싼 초콜릿이 있다는 것도 놀랐고 그 당시 제가 어릴 때 기준으로 다른 초콜릿 200원, 300원 할 때 이게 벌써 뭐 5,000원, 만원씩 했으니까 아마 저한테 사줬던 것도 작은 길리안 초콜릿이 3,000원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와 이거 너무 고맙기도 하고 저도 뭐 선물을 줬겠지만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냉동실에 고이고이 간직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다 먹어버렸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벨기에가 또 초콜릿으로 스위스처럼 유명한 나라라서 뭐 지금도 굉장히 고가에 잘 팔리고 있는 초콜릿 회사고요. 여기 보시면 길리안 초콜릿 만드는 회사가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초콜릿 브랜드가 보면은 뭐 갑자기 이름 고디바 뭐 고디바라든가 또 기라델리 같은 유명한 초콜릿 회사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길리안 이 초콜릿이 저한테 고급 초콜릿을 처음 알게 해준 그런 회사고 오스트리아 실제로 갔을 때 요 모차르트 쿠게를 먹어봤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초콜릿 좋아하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그렇게
좋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기라델리나 고디바는 저도 좋아하고요. 페레로쉐 엄청나게 좋아하죠. 페레로쉐 비싸고. 그리고 또 아는 게 뭐가 있나? 더 이상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로이스, 이건 일본 생초콜릿이죠. 생초콜릿은 조금 종류가 다른데 말랑말랑하죠. 딱딱하게 안 돼 있고 생초콜릿이어서 로이즈 초콜릿은 로이스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남아 초콜릿, 생초콜릿을 이제 사서 먹으면 부드럽지만 또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의 식감이 아니다 보니까 한두 개 먹고 질리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요약하자면 100원, 200원짜리 초콜릿으로 이제 초콜릿을 알게 됐지만 저한테 고급 초콜릿의 세상을 알려준 건 길리안 초콜릿이었고 지금도 이제 길리안 초콜릿은 먹을 일이 있으면 먹죠. 좋아하고 지금은 비싼 초콜릿은 주로 페레로쉐 쪽을 먹는다. 초콜릿을 좋아하는 게 아몬드 초콜릿 그리고 초코바 쪽으로 좀 많이 빠져서 뭐 많은 학생들이 특히 남학생들이 배고프면 먹겠지만 저도 에너지바나 초코바, 핫브레이크, 자유시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 말고 초코 웨하스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로아커라는 브랜드가 그 우리가 아는 그 초콜릿이 아닌 웨하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 로아커에 보면 초콜릿이 있어요. 네, 로아커 초콜릿이 있습니다. 네, 바로 나오네요. 로아커 초콜릿. 예. 이렇게 로아커에서 초콜릿도 만들고 로아커 웨하스 스타일의 초콜릿이 또 있어요. 네. 이거 왜 안 나와? 이런 거. 웨하스인데 초콜릿이 발라져 있는. 아 이거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거 비싸긴 한데 맛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비싼 초콜릿을 이제 나이가 들면 많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슬프지만. 그래서 어렸을 때 좋아하던 초콜릿을 여전히 좋아하지만 비싼 초콜릿을 조금씩 먹고 싶을 때는 페레로 로쉐 그리고 질리안 그 다음에 뭐 가끔씩 로이스 그리고 저 로아커 초콜릿 이런 것들을 먹는다. 근데 평소에는 그냥 뭐 크런키 먹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초콜릿 너무 좋아해서 초콜릿 얘기 2번이나 했습니다. 자, 비용 편익 분석 이제 본격적으로 예제를 통해서 한번 계산해 보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그렇지만 한번 해보면 쉬워요. example 0801 비용 편익 비율 계산. 지역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원래는 이렇게 발전소가 있으면 화력 발전소라고 치고 이렇게 전기를 일방적으로 줘요. 집집마다. 뭐 변전소도 있고 뭐 다른 구조도 있지만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에서는 집집마다 이렇게 ESS라는 거대한 배터리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모든 집에 있는 건 아니고 뭐 없는 집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전기를 주다가 원래는 평소에는 이렇게 전기를 주다가 밤이 되면 이제 싼 전기를 발전소가 밤이라고 갑자기 엔진 끄고 낮에 켜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켜고 끄는 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럼 밤에는 사람들이 전기를 상대적으로 적게 쓴단 말이죠.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전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모아놨다가 낮 시간에 전기 비싸지니까 야 파란색으로 받을래? 아니면 내가 줄까? 이게 더 싼데? 그럼 이렇게 해. 그러면은 밤에 쌓아놨던 걸 낮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나 자신도 여기서 이렇게 꺼내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 24시간 0시부터 24시까지의 전력 수요가 정확히는 발전 수요가 기존에는 낮에 엄청 높았다가 좀 낮았다가 그러면 이제 이걸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도입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낮아져요. 그러면 이 정도만 발전을 하면 돼요. 좋죠. 이미 있는 발전소는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24시간 내내 쓸 수 있는 평균 전기량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보면 돼요. 추가 발전소를 덜 지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에 관한 연구는 뭐 십몇 년 전부터 계속 되고 있고 20년 이상 됐어요. 저도 이거에 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좋아진다는 거죠. 간략하게 말해서. 이제 점점 더 지역별로 자체 발전을 하는 지역과 아닌 지역의 전기값을 이제 전기요금을 다르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해질 겁니다. 도입 비용은 200억이고 많이 이제 줄인 겁니다. 계산하기 쉬우라고. 훨씬 커요. 2년 후에 완성을 위해 250억이 추가로 소요된다. 좀 인프라 비용이 좀 많이 든다. 1, 2년 차에는 150억, 3, 4년 차에는 300억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할 때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는가? 단 사회적 할인율은 7%이다. 뭐 훨씬 커야 되는데 우선은 그냥 계산을 위해서 쉽게 잡아본 겁니다. 그래서 베너핏은 1, 2년 차에 150, 150, 3, 4년 차에 300, 300, 0년 차에는 없고 코스트는 0년 차에 200, 그 다음에 2년 차에 250 이렇게 있습니다. 둘 다 양수로 해야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주의사항 1번이었죠. 주의사항 2번은 이거의 현재 가치, 이거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하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걸 이렇게 현재 가치로 다 합한 거고요. 이렇게 보이는 걸 이렇게 현재 가치로 다 합한 겁니다. 그래서 B와 C를 이렇게 나눠보면 1.718이니까 1보다 크네. 좋아.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계산이 간단하지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080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150, 150, 300, 300이 베너핏의 캐시플로우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다 양수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베너핏의 PV를 따지면 NPV로 바꾸면 되죠. 7% 넣고 여기 다 넣고 연기간 따로 해주면 됩니다. 그럼 744.96이고요. 코스트는 지금 당장 200억, 2년 후에 250억 이렇게 두 개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뭐 똑같죠. 7% 넣고 네, 캐시플로우 다 넣고 연기간 따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헷갈리면 여기다 0을 넣어보면 돼요. 네. 0을 넣으면 달라지네. 계산이 잘못됐네요. 그럼 네, 오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18.36이네. 네. 428.36에 1.781이래. 옆이랑 똑같이 해서 이자율 넣고 캐시플로우 이렇게 넣고 연기간 넣고 하면 418.36이 나오고요. 이 두 개의 비율을 이렇게 구하면 1.781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수정했고요. 418.36 1.781 이렇게 간단하게 NPV를 이용을 해서 베너핏과 코스트를 따로 나누고 현재 가치를 구하면 된다. 그게 전부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직접 해보세요. 간단합니다. 이 개념 예제니까요. 네,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대안 선택을 하는 기준 그리고 방법을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ecision with BC Analysis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놨는데 우리가 이제 익숙해졌죠? 독립적인 대안과 배타적인 대안에 대해서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IRR이 그랬죠. 독립적 대안의 경우는 이미 앞에서 보여줬어요. BC가 어떤 대안 A의 BC, Benefit Cost Ratio가 Do Nothing의 BC보다 크면 될 거 아니에요. 크면 된다. 근데 Do Nothing의 BC는 1이거든요. 왜 1이죠? NPV Do Nothing을 생각을 해보면 그게 0이에요. 그런데 Do Nothing의 NPV라는 게 Benefit의 현재 가치와 코스트의 현재 가치를 서로 빼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NPV가 B 빼기 C예요. 현재 가치 기준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NPV가 0이라는 건 B 빼기 C가 0이라는 거고 B랑 C랑 같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BC는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독립적 대안인 경우에는 뭐 이미 앞에서 봤지만 1보다 크면 된다. 왜 1보다 크면 되냐?
do nothing의 BC가 1이니까 라고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베타적 대안에 대해서는 A와 B의 BC를 비교를 하면 되냐?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되는 BC의 경우에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일반적으로는 얘도 뭐 해야 된다? 증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 빼기 B가 do nothing의 BC인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증분 분석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A가 이렇게 생겼고 B가 이렇게 생겼으면 A 빼기 B를 해가지고 이런 캐시플로우를 만든 다음에 걔 BC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분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조금 깔끔하게 적으면 A가 있고 B가 있고 A 빼기 B가 있는 겁니다. BC의 증분 분석은 IRR의 증분 분석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조금 달라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달라. 아예 다르면 내가 뭐 아예 다른 개념이라고 이름도 다르게 붙여봤겠지만 거의 같은데 조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BC의 증분 분석은 A 빼기 B 한 다음에 각각 그 A 빼기 B에 대한 베너핏과 코스트를 현재 가치로 구해서 비율을 나눠준다. 뭐 그건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얘는 A의 베너핏, A의 코스트, B의 베너핏, B의 코스트가 있을 때 A 빼기 B의 베너핏은 이미 베너핏 구해놓은 거를 서로 빼줘도 됩니다. A 빼기 B 한 다음에 거기서 베너핏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구해놓은 게 있으면 그걸 써도 돼요. 코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A의 코스트와 B의 코스트를 따로 구해놓은 게 있으면 걔를 이용을 해서 A 빼기 B의 코스트를 구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차피 다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덧셈 뺄셈 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우리가 아는 거랑 똑같죠. 그렇게 해서 요 비율 A 빼기 B의 베너핏과 코스트를 구한 다음에 그게 1보다 크면 됩니다. 그래서 A 빼기 B의 베너핏과 A 빼기 B의 코스트의 비율이 do nothing의 베너핏 코스트 비율인 1보다 크다라는 건데 이거 다시 보면 이게 1보다 크다니까 분모를 이쪽으로 넘기면 A 빼기 B의 베너핏이 A 빼기 B의 코스트보다 크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네,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거고 베너핏의 현재 가치가 코스트의 현재 가치보다 크다는 건 네, NPV가 0보다 크다라는 거겠죠. 네. 근데 NPV A 빼기 NPV B가 따로 계산되는 거나 A 빼기 B를 한 다음에 NPV 계산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점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NPV끼리 비교한다는 개념과 여전히 일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NPV도 증분 분석할 수 있는데 NPV는 증분 분석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한 것뿐이고 BC랑 IRR은 증분 분석을 해야 된다. 단 BC는 증분 분석할 때 각각을 베너핏과 코스트의 현재 가치까지 구해놓은 다음에 증분을 해도 된다. 그때 빼기를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네. 대안선택, 베너핏 코스트 레이쇼를 이용한 대안선택 내용, 개념, 독립적인 대안과 배타적인 대안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BCA의 성질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호와 해석입니다. 그 방향이 문제가 되는 대안평가법이 있었죠. 바로 직전에 배웠던 IRR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고요. BCA도 증분 분석할 때 방향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IRR이랑 똑같지는 않습니다. 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BC
A 빼기 B와 B 빼기 A가 똑같아지는 건 IRR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IRR도 A 빼기 B를 하든 IRR도 B 빼기 A를 하건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이 두 가지 대한평가법이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을 빼는 증분 분석을 하건 반대쪽에서 이쪽을 빼는 증분 분석을 하건 값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방향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럼 얘도 뭐 투자 방향 IRR 같은 경우는 투자 형태 요 형태를 기준으로 증분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서 베너핏과 코스트가 모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증분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안 A가 있고 대안 B가 있는데 베너핏과 코스트를 미리 그 PV 현재 가치를 구해놓고 증분 분석을 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구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안 A가 베너핏이 현재 가치로 200, 코스트가 150. 대안 B는 각각 140과 100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증분 분석을 A 빼기 B로 하면은 베너핏이 60, 코스트가 50. 그래서 비스 레이쇼가 1.2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B 빼기 A로 하면은 B 빼기 A로 반대로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50이 될 건데 둘 다 음수다 보니까 비스 레이쇼를 구하면 똑같이 1.2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둘 다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경우는 A 빼기 B의 BC가 1보다 크니까 A가 좋다. 이 경우는 B가 좋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A가 좋죠. 지금 당연히 A가 좋은 건데 둘 다 베너핏과 코스트가 둘 다 양수가 될 수 있는 형태로 증분 분석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하나만 플러스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빼기 B를 했는데 A 빼기 B를 한 거에 BC가 있어요. 베너핏은 예를 들어 플러스 50인데 코스트는 마이너스 20이다. 그럼 B 빼기 A를 해야 되나? 그랬더니 마이너스 50이고 플러스 20이다. 어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만 플러스가 된다면 생각을 다르게 해봐야 돼요. 이 경우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A 빼기 B가 베너핏은 50인데 즉 다시 말해서 베너핏 A가 베너핏 B보다 큰 겁니다. 그런데 코스트가 마이너스 20이면 코스트 A는 코스트 B보다 작은 거예요. 그럼 얘는 베너핏은 크고 코스트는 작으니까 A가 무조건 좋은 거죠. 이건 BC 레이쇼를 안 해봐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굳이 정량적인 계산을 하려면 NPV를 해봐야 되지만 그럴 필요 없이 이거는 삼척동자도 아는 바보도 이건 뭐 더 적은 돈을 들여서 더 많은 베너핏을 얻을 수 있다는데 A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이건. 그래서 이 경우는 하나만 플러스가 된다면 뭐 어느 쪽 플러스 어느 쪽 마이너스건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반대로 B 빼기 A로 보면 코스트가 B가 더 큰데 베너핏이 더 적어지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판단이 난다 결판이 난다 라는 겁니다. 베너핏 코스트 어널리시스의 또 다른 성질이 있습니다. 가리고 있어서 조금 다시 하고 항목 분류와 BC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익은 400이고 초기 투자비 300이고 추가 유지비가 50일 때 BC는 이게 모두 현재 가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걸 여러분한테는 넣어놔야겠네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추가 유지비를 우선 뭐 코스트처럼 보이니까 이걸 코스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베너핏인 건 확실하고 얘가 코스트인 건 확실해요. 얘가 문제인데 얘가 코스트인 경우에는 400분의
350이 됩니다. 그럼 이거 뭐 계산하면 자, 지금 계산기를 안 열어놔서 1.14가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추가 유지비니까 이익이 줄어드는 셈 아니냐. 그래서 나는 요걸 마이너스 베너핏으로 보고 싶다. 네, 코스트가 아니라 베너핏이 줄어드는 걸로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350에 코스트가 300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는 1.171이 됩니다. 1.167이지. 값이 조금 달라졌어요. 값은 달라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도 1보다 크고 얘도 1보다 크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애매한 상황은 아닌데 사실 어떤 것이 베너핏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코스트로도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이 주어졌을 때 얘를 어느 쪽에 넣든 BC 값이 달라지더라도 BC 값은 달라지더라도 판단 얘가 1이 넘을 거냐 안 넘을 거냐의 판단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왜? NPV가 그대로 있거든요. NPV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BC 값의 판단이 1보다 크다 작다가 달라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물론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예비타당성 평가, 예타 평가 이런 거 할 때는 어떤 거는 B로 하고 어떤 거는 C로 하고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얘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1보다 컸던 애가 작아지거나 작았던 애가 커지거나 그런 일은 없다 라는 성질이 있습니다.